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의 총 공격에 앞서 민간인 대피 문제를 놓고 전투 임시 중단을 선언하자 우크라이나는 양국이 합의된 것이 없다며 기만술로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5월 24일 프라이머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25일 마감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여성경제인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이기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를 총 공격하려 한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임시 휴전 후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와 인도주의 통로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는 일방적 발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기만술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지휘센터인 국가국방센터는 현지 시각 25일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오후 2시부터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부대를 안전거리까지 후퇴한 뒤 민간인들의 탈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제철소 내에는 탈출하지 못한 근로자와 여성, 어린이 등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한 탈출을 약속한 건데 우크라이나 측은 오히려 합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주의 통로가 합의된 바가 없다며 인도주의 통로는 양측 간의 합의로만 열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발표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임시 휴전 발표는 인도주의 통로가 아니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지난 3월부터 마리우폴에 대한 포위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도시의 90%가량이 폭격을 맞아 파괴됐고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웹사이트도 생겼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가족과 지인을 찾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딸, 딸을 찾는 어머니, 남편을 찾는 아내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을 찾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실종자의 사진과 함께 실종 장소와 시기를 입력하고 목격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두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민간인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마리우폴 장악을 선언하며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철소를 봉쇄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개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러시아에 보란 듯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에 브리지트 브링크 현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25년간 경력을 쌓은 브리지트 대사는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등에서 근무했고 러시아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사 지명자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극비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심야 회동을 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프라이머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4월 25일 마감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등 각각의 정당에서는 11월 8일 선거에 진출할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 즉 프라이머리를 5월 24일 실시합니다. 또한 정당에 속하지 않은 판사 선거도 5월 24일 진행됩니다. 프라이머리 조기 투표는 5월 2일부터 실시됩니다. 유권자 등록 및 현황은 영어 또는 한글로 조지아 유권자 등록을 검색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뇌 발달 미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공판은 10월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김상은 기자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 총격범 에런 롱은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자신의 뇌 발달이 미숙했다는 겁니다.
롱의 변호인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 당시 롱의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론은 책임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풀턴 카운티 우랄 그랜빌 판사는 오는 7월까지 검사 측에 롱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도 10월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파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한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22일 슈가로프 소재 1818 클럽에서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선 신임 회장은 여성 경제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표정원 이사의 사유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에는 회원들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켈리체 회장은 이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임 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협회 일을 하며 많은 성숙과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삶은 알 수 없는 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은인들의 도움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선 신임 회장은 전임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임 임원들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은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여경 화이팅!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의 란제리 업체 주르넬이 오는 6월부터 브라 가격을 약 4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브라에 들어가는 레이스와 와이어 그리고 포장 등 비용 상승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는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로 오른 가운데 이처럼 급격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꼽았습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와이어와 포장 비용 등이 연쇄적으로 제조 공정에 반영돼 브라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설가 이혜수 씨가 한국 시간 25일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5일 유족 측은 이 작가가 이날 오후 8시쯤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1975년 정식 등단한 뒤 왕성한 집필을 해오던 중 지난 2014년 위암 2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으며 재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최근까지 재활에 힘쓰며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을 해고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 피닉스 사무소는 소장에서 노조 결성을 한 스타벅스 직원 3명이 불법 해고와 무급 휴가 등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법은 노조 결성과 같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이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최근 미국에서만 200여 개의 매장이 노조 설립 신청을 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